자, 지금 우리 식구들 다 모인 데는, 자, 앞에 탑이 하나 있죠. 오늘 탑에 대해서 뭐 대충 이렇게 탑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 탑은 원래 탑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리는 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리를 모시는 게 탑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유골로 생각해야 돼. 유골. 뼈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리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스님에 따라서 나오는 스님도 있고 안 나오는 스님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부처님이라고 그래야죠. 탑은 부처님의 유골을 묻는 거야. 그 우리 가정에서 말하는 산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유골, 뼈로 나올 경우도 있고 사리로 나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하나 유인물 나눠드렸던 BC 3세기의 아쇼카, 이게 인도 불교가 종주국인데, 자, 탑을 보세요. 이게 산치 대탑이라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요거는 그러니까 복발, 밥그릇 엎어놓은 형태예요. 우리 산수하고 똑같죠. 근데 요게 우리나라는 이런 탑이 없고 다 지금 이런 형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변형이 됐는가? 실제적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출발을 했지만은 인도식의 불교 남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딱 하나 남았어. 인도 불교 모습이 우리나라 지금 불교에 남아있는 모습 딱 하나. 오케이. 머리만. 머리 미는 것만 인도 불교 스타일이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디 거? 중국 거예요. 중국 문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문화에 맞게끔 변형된 게 불교고, 우리는 불교 문화뿐 아니라 모든 게 중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불교도 중국 불교가 그대로 온 거예요. 중국의 탑은 이런 식이지. 우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가장 오래된 BC 3세기 아쇼카, 그러니까 2300년 됐겠네요. 인도의 탑은 요거고, 요 탑에 보면은 맨 꼭대기 보면 또 네모진 데다가 또 뭐 하나 있죠. 자, 요게 여기 탑에, 인도 산치 탑에, 요게 지금 우리나라 탑의 맨 꼭대기 상륜부,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둥그렇게 엎어놓은 게 이제 요 우리 몸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요 문 있죠, 문. 요게 동서남북 4개가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떤 조각품, 지금 흑백으로 인쇄돼가지고 조각품이 이렇게 잘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데, 조각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교한 그런 석조 기술이죠. 그래서, 예? 여기 들려요. 그 소리 다 들어봤어. 아까, 요건 이제, 원래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이라서 내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황룡사지, 이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탑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게 석탑이죠. 석탑이 많고, 석탑 이전에는, 석탑은 통일신라 바로 직전부터 그 이후로 조금 내려오다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슨 탑이 있었어? 석탑 이전에도 탑은 있었단 말이야. 목탑이 있었는데, 목탑은 좀 석탑에 비해서 만들기가 좀 쉽죠. 목탑은 굉장히 큰데, 이제 약점이, 그죠?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야. 불나면 한번 확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없어지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황룡사 9층 탑 있죠? 여기 하나 있죠? 643년 선덕여왕 때 9층 목탑을 지었는데, 이거는 1100년도에 몽고 침입에 의해서 불이 타서 없어졌다고 하고, 요건 이제 그 삼국유사 기록에 나온 얘기예요. 몽고 때 그 불이 타서 없어졌다는 얘기고, 요거 이후로 이제 석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석탑은 굉장히 커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다 보셨을 거야. 익산에 가면은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 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밑에 문이 있어요. 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각보다 석탑에 들어가서 직접 참배를 하고, 그게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 문이 다 있어요. 보신 분 많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컸어. 그래서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는 과도기에 제일 먼저 지금 남아있는 탑이 이제 요거. 백제 미륵사지 석탑. 신라에서는 가문사지 석탑. 지금, 유인물에 있죠. 가문사지 석탑도 이제 동서 두 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것도. 근데, 7세기, 8세기 탑은 다 크다는 얘기야. 왜? 목탑에서 넘어오는 과도기라서. 그 이후에 8세기, 9세기 되면 탑이 점점 작아져. 불국사 석탑처럼. 그게 왜 작아지냐면은 탑 안에서 예배 볼 일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전각 안에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통일신라 초창기 탑을 몇 개 이렇게 사진으로 왔어요. 가문사지 석탑 가보신 분 많죠? 경주에 가시면은 가문사지 석탑은 무조건 보셔야 돼. 이런 석탑 중에 통일신라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온 탑이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한번 꼭 보셔야 되고, 여기서 나온 사리를 보관하려면 너무 존중하고 너무 귀중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사리함 아시죠? 굉장히 어떤 그런 예술품은 없어. 아주 굉장히 멋있게 해가지고 그 안에 살이 요만한 거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리함이 경주 가문사에서 나온 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금속 예술. 그래요. 한번 경주 가시면 꼭 보실 게 가문사고, 분황사 모전석탑은 모전석탑이 뭐죠? 모전석탑. 여기 있죠? 634년. 이것도 선덕여왕 때 모전석탑. 석탑은 석탑이에요. 저기 벽돌처럼 구워가지고 쌓은 걸 전탑이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석탑은 맞지. 벽돌처럼까지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규숙 씨가 말씀하신 거는 흙으로 벽돌처럼 구워가지고 만들어서 쌓은 탑은 그냥 전탑. 그 전자가 벽돌 전자예요. 요거는 밑에 보세요. 분황사 뭐라고 써 있어요? 모전석탑이죠. 벽돌 모양의 석탑. 그런데 이거는 재질이 돌이야, 돌.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속 쌓아 올려서 만든 탑이 이거예요. 그래서, 벽돌 모양이라 그래서 모전석탑. 금방 얘기하신 거는 그냥 전탑. 우리나라 전탑이 5개가 있어요. 여주 신력사에 가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안동 가면 3개가 있어요. 옛날, 구 안동역 바로 나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게 거기도 있고, 임천각에도 있고, 안동에 3개가 있고, 칠곡에 하나, 의성인가 칠곡에 하나 있어요. 영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영양에도 도로에서. 네, 영양인가 그게? 맞다. 영양인가 보다. 그 5개가 있어요. 전탑이라는 게. 왜 그 이유는 못 만들어. 전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전석탑하고 전탑하고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탑이 왜 홀수냐? 우리나라 다 홀수잖아. 그 내가 우리 밴드에 한번 올려드렸죠. 거기 그 중심에요. 홀수는 13579 이거는 좋은 수야. 동양 문화에서. 동양 문화라는 게 결국 어디서 온 거야? 중국에서 온 거야. 중국은 13579가 길수고 양수야. 그래서 좋은 수를 쓰는 거예요. 자, 앞에 보면은 홀짝, 남녀, 천지, 좌우 이런 거 보면 앞 글자가 먼저 나오는 게 중국에서는 더 가치가 높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인도는 이제 그런 게 없지.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홀수 문화가 우선적으로 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금방에 남녀, 천지 이런 거. 그래서 앞에 거를 우선으로 쳐주는 거야. 그래서 중국 문화 영향이죠. 3579 이런 쭉 홀수로 올라가는 게 중국 문화 영향이에요. 이 홀수탑은. 그런데 짝수탑이 있죠. 어디 있어요? 원각사 10층 석탑.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거는 실제적으로 중국 문화가 아니죠. 어느 시대? 그렇죠. 몽고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3579는 사실은 같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한족들 문화, 한족들. 명나라 제일 많은 게 명나라 때
명나라하고 당나라 때 불교 문화가 제일 많이 융성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족들이기 때문에 한족의 영향을 받은 거고 10층 탑,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저 원각사지 10층 석탑, 경천사지 석탑 10층 석탑은 어디 있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디 있어? 북한에 있었지. 개성에 있었지. 지금 어디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면은 딱 보이는 게 그게 개성에 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또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어디? 원각사지. 그거 어디예요? 종로 2가 탑골공원이라 그래야지 이제는. 옛날에 파고다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10층 석탑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이제 원나라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나라하고 중국 한족하고 또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10층을 만드는 거고 자세히 보면은 밑에 3층이고 위에 7층이에요. 3하고 7. 왜 그렇게 따지냐면은 형태가 전혀 달라. 10층 거는 우리가 봐요. 이거 보면 형태가 똑같잖아. 그 10층 석탑 두 개는 모양이 전혀 달라. 밑에 3층하고 위에 7층하고. 그래서 이건 3층 석탑 플러스 7층 석탑이다. 이렇게 따로 홀수로 봐도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원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10층으로 그냥 인정해도 된다. 이런데 뭐 정답은 없어요, 물론. 근데 우리나라 석탑은 대개 중국의 영향이기 때문에 홀수로 나온다.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자, 탑에 오셨으니까 여기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탑들이 어떻게 하라고? 탑들이 방향.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항상 내가 존중하는 대상을 오른쪽에 두는 거야.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가끔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방향 모르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그창 법사님 어디 계셔? 그래서 우요 삼잡이라고. 우요 삼잡. 오른쪽 오른쪽으로 탑을 중심으로 3번을 돌리는 거야. 3번. 우요 삼잡. 그래서 나 거창법사님 물어볼게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계시네. 뭐 불경에 나온 말이겠죠. 어느 불경인지는 몰라도. 오른쪽으로 3번을 돌리는 건데 3번 이상 돌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 우요 삼잡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탑돌이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이 내 숭배하는 대상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탑을 보면은 탑만 보면은 어느 시대에 만드는 건가? 조금 더 궁금하면 그거까지 아셔야 돼. 가장 쉬운 거,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탑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기단이고, 자, 지붕이 몇 개예요, 지붕. 탑은 몇 층이냐, 그러면 지붕으로 따지는 거야. 지붕이 몇 개야? 7개요. 7개죠. 이것도 7층 석탑이야. 자, 탑 지붕 밑에 층급 있지, 층급. 층 몇 개야, 이거? 아니. 층 밑에 쭉쭉 있잖아. 이거 4개로 봐야 돼, 4개. 4개인데, 자, 신라시대 탑은 전부 5개야. 저걸 층급 받침이라고 그래. 층급 받침. 신라시대 5개 있는 거는 무조건 신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줄어들어요. 4개, 3개까지 줄어들어. 그러면은 4개로 줄어드는 탑도 많이 있어. 그건 언제 거냐? 신라 말기나 고려 시대는 4개야. 이것도 유행을 타는 거야, 유행을. 그래서 신라 시대 건 5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대가 내려갈수록 4개, 3개 들어가요. 그리고 조선 시대 탑은 어떻게 몇 개 정도 되겠어요? 3개? 조선 시대는 탑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은 게 5개, 4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탑이 오래된 것 같다. 그리고 층급 받침이 5줄이다. 그럼 무조건 신라 거. 같은 고구려 백제라고 해도 백제 탑은 또 전혀 다르죠, 생긴 게.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정림사지 석탑도 백제 시대 거야. 통일신라 이후에 만든 게 아니고, 통일된 이후에 만든 게 아니고, 백제 시대에 남은 게 정림사지 석탑하고 미륵사지 석탑 2개는 오리지널이에요, 백제 시대 거. 근데
백제시대 석탑은 신라시대 석탑하고 전혀 모습이 달라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가서 보신 분도 많겠죠. 그래서 이 탑을 보고 어느 시대 석탑이냐? 그럼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 먼저 확인하시면 돼. 아, 돌이 오래된 것 같다. 좀 이렇게, 오래됐다는 뭐야? 돌이 좀 이렇게 거뭇거뭇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좀 훼손도 되고, 그런 거에 층급받침이 5개다 그러면 무조건 신라시대 거. 그 다음에 4개다 그러면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 거.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후에,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선시대 거는 그건 뭐 특별히 우리가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탑 구별하는 거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사리를 봉안하는 게 탑이라 그랬잖아. 자, 이 탑을 보고 사리를 어디쯤에 놓겠어요? 보관하는 게. 지단 쪽에. 석탑은 기준이 없어요. 자, 2층에도 있을 수 있고 3층에도 있을 수 있고, 불국사 석탑은 2층 몸돌에서 나왔어요. 저 돌이죠, 이 몸돌에다가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정으로 두드려가지고 네모지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사리 함을 만들어요. 아주 고급스럽게 몇 겹을 만들어. 그것도 그 안에는 호리병 같은 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옛날에, 지금은 유리가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 유리가 7가지 보석 중에 하나 들어가. 그 정도로 귀했던 거야. 그런 거를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그 안에 살이 요만한 것들 넣는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래서 석탑에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또 사리가 없으면, 살이 없는 탑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뭘로? 책자라든가 기록 같은 거를 들고. 그렇죠. 살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사리를 못 넣는 데는 뭔가 넣고 싶은데 제일 많이 넣는 게 이제 경전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설악산이 아니고 어디냐, 그 경주 석가탑.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나왔잖아. 응? 그게 경전이에요. 경전 뚫뚫 말아가지고 6m짜리를 말았어. 요만한 건데, 높이가 요만한 건데 6m짜리를 뚫뚫 말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1000몇백 년 전에 넣어 있는 거를 발견이 된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 도굴범 때문에 발견이 됐어요. 도굴범이 뭐 있을까 하고 탑에 올라갔는데 워낙 무겁고 꺼내기도 힘들고 탑이 좀 기울은 상태에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간 거야. 도둑놈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탑이 이렇게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수리를 하잖아. 수리를 하다가, 이 돌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 지금 같으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죠. 옛날에 크레인이 없었잖아. 아마 그게 60년 될 거야. 60년대 들어 올려서 새로 해야 되는데, 나무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왜, 매달아서, 그러니까 그게 약하잖아. 그걸로 하다가 이 몸돌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대. 그랬는데, 그 깨진 거에서 발견된 게, 무구정강 대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오래된 목판 인쇄물. 세계적으로 최고 오래된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도둑놈들이 이거를 훔쳐가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는데 거기서 대단한 국보가 나온 거지.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그래서 사리뿐 아니라 탑에는 사리뿐 아니라 경전도 놓고, 경전이 없으면은 또 뭐 넣지? 그래서 그게 있어요. 진신사리를 넣는 경우 있고, 법신사리 넣는 경우가 있어요. 법신사리가 지금 경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신사리라고 있어요. 변신사리. 변신사리는 뭐냐면, 사리하고, 경전 빼고 나머지, 뭐가 있냐면 이제 탑을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 탑. 사경하는 것도 넣죠. 당연히 넣죠. 사경하는 거 넣고, 탑도 넣고. 남양주 가면 수정사 있죠? 수정사 많이 가보셨을 거야? 수정사 탑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 요거 반 많을 거야. 아마 요거 한 반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요만한 탑이 수십 개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탑에는 사리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숭배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탑돌이하고 앞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탑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나중에 하시다가, 이렇게 답사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지금 시간상으로 좀 꽤 늦은 것 같아.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선 정리하고 나가면서, 돌박물관, 그리고 걸어 올라갈 거예요. 여기 저 문 앞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갑시다. 사진 찍